요즘 캐나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잇따른 도발로 노골적인 미국 지우개를 시작하면서 한국의 최고의 파트너로 급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재팟이 터진 것은 바로 방산협력이었는데요. 캐나다는 3,000톤급 잠수함 8에서 12척을 도입하는 60조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아예 처음부터 한국과 협력하겠다며 협약을 맺고 인력 양성부터 우리 무기체계까지 싹 다 들이는 준비를 마련한 건데요. 캐나다가 동맹국을 이렇게 대하는 미국을 믿을 수 없다라며 한국에 손을 내민 것은 이례적이긴 합니다. 사실 캐나다는 그동안 미국과 북미 대륙을 공유하며 일정 부분 국방에 대해서는 조용하게 자위하는 역할에만 신경을 쏘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북극을 공유하는 러시아를 대응할 때도 미 해군의 알래스카 함대 역할을 공유하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캐나다 독자적인 국방 정책을 펼치며 왕립 해군 함대 개편, 대륙 극지방 방위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마음먹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파트너로 한국과 일본을 손꼽은 건데요. 여기서 낭보 하나가 더 전해집니다. 일본은 조기에 입찰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유요? 간단합니다. 캐나다 해군의 주요 요구 조건인 납기 준수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기술도 카파도 부족해 못하겠다며 일찍이 두 손을 댄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웬 대만 사람들이 갑자기 손을 들고 나섭니다. 자신들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다며 말이죠. 하지만 알 사람들은 다 알고 있죠. 대만의 잠수함은 한국 기술과 기술자로 훔쳐가서 만든 것이란 걸 말입니다. 오늘은 바로 대만과 한국 사이의 잠수함 기밀 탈취 사건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 이모저모를 소상히 고발하라고 합니다. 전 세계를 호령하는 우리 K방산이 기술 탈취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돌아보시죠. 먼저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캐나다 잠수함 사업 입찰에서 우리가 우려하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한국산 기술만 쏙 빼먹고 먹튀했는데 배째라식으로 나오고 있는 섬나라 반쪽 중국인들, 대만 사람들이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건데요. 사실상 우리나라의 잠수함 건조 원천 기술이 완전히 털려버린 건데요. 그냥 이런저런 사회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국방 문제에서 발생한 문제라 상황이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대만국제조선공사는 한국 잠수함 컨설팅 기업에게 막무가내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대만의 1호 잠수함인 하이쿤 개발 완료를 공식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해당 회사는 옛 대우조선해양의 특수선사업부 퇴직 직원들과 하청업체 직원 약 50명을 정부 승인 없이 현지에 파견해 대만 잠수함 건조를 도운 것으로 알려져 더 충격적이었죠. 어떻게 보면 국가 안보와 직결된 기술 유출로 엄하게 다스려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전 세계 방산 전문가들은 K방산 인력과 수십 년의 노하우를 고스란히 빨아먹은 게 대만이 단 5년 만에 잠수함 자체 생산에 성공한 핵심 요인이라고 지적합니다. 문제는 대만이 우리나라와 국교를 단절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어떤 지적 재산권이나 국제적인 분쟁 문제에서 엮이지 않고 빠져나갈 명분이 있다는 건데요. 내용을 살펴보니 정말 너무 분하고 아쉽습니다. 한참 우리 조선업이 불황이던 시기에 한국 잠수함 건조 원천 기술의 최고봉 회사 중 하나인 대우조선해양이 산업은행으로 넘어가 관리받고 있었는데요. 이때 핵심 방산 인력과 노하우가 국정원이나 나라의 통제 없이 우르르 대만으로 넘어간 일이 밝혀진 건데요. 2차 하청업체까지 대만의 잠수함 건조 작업에 참여했는데 이 과정에서 당시 정부 차원의 인재 유출 방지 대책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죠. 이 잠수함 제조 컨설팅 업체 기술자 상당수는 장보고함 등 국책사업에 참여한 고급 인력인 것도 확인됐고요. 그리고 이제 위풍당당한 대만 해군은 1호 잠수함을 완료한 이후 2038년까지 약 11조 원을 투입해 8호기까지 7개를 더 건조할 계획을 밝힙니다. 1호 건조에 참여한 한국 업체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점을 보면 기술 노하우는 이미 대부분 전수받은 것으로 파악되는데 뒤늦게라도 알려진 덕분에 대만에 파견됐던 방산 인력 중 일부는 기술 유출 혐의로 국내에서 재판받고 있다고 하죠. 일벌백계에서 미국처럼 100년, 200년형을 때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지점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이 우리가 인지하기도 한참 전부터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난 2017년께 대만이 자국산 잠수함을 건조하기 위한 기술 이전과 협력 사업을 공개 입찰하며 시작됐거든요. 물론 당시에도 대다수 국가는 참여를 주저했습니다. 대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중국의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이었는데요. 잠수함 기술은 조선 기술의 정수로 기술을 보유한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단 10곳 안팎에 불과한 곳인데 겨우 대만 때문에 중국에 척을 질 필요도 기술을 전수해주면서까지 얻을 이익도 별것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대만은 한국에서 마침 일자리가 불안정한 대우조선해양 퇴직자와 해군 연관 출신 잠수함 전문가로 구성된 국내 컨설팅사에 접촉합니다. 방산하청 업체까지 가세했죠. 물론 대만 정부는 아직까지도 잠수함 사업과 관련해 한국의 기술을 빼오지 않았다라고 발뺌하고 있지만 사업에 참여했던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대만의 기술 유출 시도는 아주 노골적이었다고 합니다. 대만 정부 관계자에게 귀화 제안까지 받았다고 말할 정도였죠. 대만에서 일할 때 기술 이전 요구를 광범위하게 받았는데 자신들이 원하는 기술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판단이 들면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중도에 한국으로 돌려보내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고 증언하기도 했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대만의 1호 잠수함 하이코는 재래식 잠수함으로 최신식 잠수함과는 그래도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현지에서도 깡통 잠수함 논란이 일었으니까요. 하지만 비대칭 전력의 핵심인 잠수함을 자체 건조하는 능력을 확보했다는 것은 뼈아픈 기술 유출 사례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특히 K방산이 전 세계를 호령하기 시작한 요즘 특히 중요한 문제로 커질 것 같습니다. 방산 대기업에서는 그나마 문제가 덜하지만 하청으로 한 단계만 내려가도 기술 유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케이스가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앞서 한 중소기업은 독일 방위산업기업 가블러와 국내 방산 대기업의 잠수함 부품 기술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해군의 핵심 전력인 장보고함 1과 2에 쓰인 기술 유출 사건이었죠.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는데 검찰 수사 전까지 이 회사에 일감을 준 해군과 해당 대기업은 기술 유출 사실을 몰랐던 황당한 일도 벌어졌고요. 이제는 80여 개 방산기업뿐 아니라 수천 개 기업이 모인 하청들에게도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빨리 보안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인 것이죠. 괘씸한 대만과는 군사교류를 단호하게 끊거나 페널티를 물 수 있는 강단을 보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고요. 뿐만 아니라 최근 폴란드나 인도네시아 등 당장 돈이 크게 들어온다고 기술까지 퍼주기 식으로 수출한 행태도 조심해야 할 겁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의 고차원적인 무기체계를 개발하기 전에 우리가 피땀 흘려 지득한 방산 기술을 잘 다지고 지켜내야 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또 이런 일에도 억한은 존재합니다. 우리가 대만에 빼앗긴 디젤 잠수함은 후진적인 기술이라는 게 그 이유인데요.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핵 잠수함을 만들 수 있으면 언제라도 핵 잠수함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본기를 갖췄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기본적인 설계 자체가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재래식 무기라고 하는 기술도 사실은 엄청난 노력으로 만든 결과물이죠. 그리고 우리 한국인은 하면 또 제대로 해냅니다. 실제로 얼마 전 독일 현지에서 우리네 잠수함 건조 능력과 관련해 놀라운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교육을 받기 위해 한국 대표로 독일 해군 지휘참모대에 입교한 한 한국인 소령이 독일의 잠수함 부대를 방문했던 건데요. 그는 이곳에서 잊지 못할 경험을 하게 됩니다. 독일 잠수함 부대의 전술, 조종, 청음 훈련장 등을 살펴볼 수 있었던 것은 물론이고 잠수함 승조 체험까지 했던 것이죠. 독일 잠수함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잠수함 개발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또한 독일제 잠수함은 오늘날까지도 수출용 잠수함 중 베스트셀러로 손꼽힐 정도로 인기가 많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한국인 소령은 독일 잠수함 부대는 뭔가 특별할 것이라 기대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악명 높은 유보트로 유명세를 떨쳤을 정도로 한국보다 30년 이상 앞선 역사를 지녔으니까요. 그런데 출항부터 입항까지 총 6시간 동안 독일 해군을 관찰한 그는 뒤통수를 맞은 듯한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독일 해군의 항해 절차가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승조원의 능력도 훈련장 환경도 비슷한 수준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는 한국 해군과 잠수함에 대해 궁금해하는 독일인들에게 이런저런 사항을 설명해줬다고 하는데요. 독일 잠수함 승조원들은 깜짝 놀라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30년 전 독일에서 잠수함을 도입하던 한국 해군이 독일과 동등한 수준, 어쩌면서 나은 실력을 갖추게 된 이유를 무척 궁금해했다고 하는데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 지형을 고려할 때 호시탐탐 우리 영해를 넘보는 중국과 일본의 만행을 생각할 때 잠수함 개발은 우리나라의 존립을 위한 것이라는 필사적인 마음으로 개발에 몰두한 우리 선배 세대들의 노고 덕분이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핵 잠수함을 꿈꾸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도 핵 추진 잠수함용 소형 원자로를 제작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고요. 20% 이하 전응축 누라늄으로 국제 제재를 피할 예정이죠. 다시는 대만 같은 나라에게 우리 피땀 묻은 방산 기술을 빼앗기질 않길, 머지않아 우리 해상을 든든하게 지켜줄 핵 잠수함의 취역 뉴스를 듣길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